50대 이상의 많은 남성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짧고 단순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베이킹소다가 피로를 덜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지어 자신감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처음엔 의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재료를 탈취제나 청소용으로만 떠올리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인터넷에 떠도는 그저 그런 정보가 아닙니다. 국내 주요 병원들이 수년간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한 결과이며 이전엔 활력을 잃었다고 느끼셨던 많은 분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남성 건강 분야를 오랜 시간 연구해온 박성민 전문가입니다. 어떤 약을 권하지도 과장된 효과를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 중 하나는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은 내부의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혈액의 산성도가 이 균형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은 몸을 점차 산성화시키며 이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순환을 방해하며 여러 기관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피로, 불면, 집중력 저하 같은 현상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내부 불균형에서 비롯된 신호일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인 특유의 자극적인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이 여기에 영향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말로 설명되진 않지만 예전 같지 않은 에너지와 흥미 저하로 나타나죠. 그렇다면 왜 누구도 단지 일주일에 한 번 특정한 시점에 베이킹소다 한 스푼만으로도 혈류를 개선하고 뇌와 근육은 물론 민감한 부위까지 산소 공급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과학적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시켜 드릴 뿐 아니라 실제로 50대 이상 분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베이킹소다 섭취법을 소개합니다. 영상 끝에서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7일 회복 루틴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이 루틴은 많은 분들이 마치 몸이 다시 깨어난 느낌이라 표현할 정도로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면의 힘과 생기를 되찾고자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함께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주제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아직 잘 모르겠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앞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베이킹소다가 대체 뭐길래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다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시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주방 어딘가에도 눈에 잘 띄지 않는 하얀 상자 하나쯤은 놓여 있을 겁니다. 냉장고 냄새를 없애거나 싱크대를 닦을 때 혹은 반죽할 때 사용하는 그 하얀 가루 말이죠. 그런데 그 평범해 보이는 가루가 단순히 외부를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몸속까지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처음 들으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예전엔 그저 청소용이나 제빵 재료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이킹소다, 즉 중탄산 나트륨은 약 알칼리성 물질로 체내 산성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신체의 산이 과다 축적되어 위험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응급처치용으로도 활용됩니다. 물론 이것이 만병통치약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고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몸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조용한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몸의 내부 환경을 땅이라고 상상해보세요. 흙이 산성화되면 식물은 자라지 못하고 시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pH 균형을 회복 다시 비옥한 토양이 되어 건강한 생명을 키워낼 수 있듯이 베이킹소다는 그런 변화를 몸속에서도 가능하게 합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각 장기들의 기능이 원활해지도록 뒷받침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그냥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시금치, 오이, 사과, 무 같은 채소와 과일은 알칼리성을 지녀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식이요법은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반면 베이킹소다는 적절하게 사용하면 빠르고 미세한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뿌연 안개를 조용히 걷어내는 바람처럼 몸 안에서 맑은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식사를 대체하거나 약 대신 쓰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올바른 방법과 용량을 지켜야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활용한다면 60세 이후 신체 회복을 위한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나누기 위해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건강을 회복하는데 꼭 비싼 치료나 복잡한 처방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귀중한 열쇠는 이미 여러분의 집에 조용히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 몸에도 도움이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셨다면 아주 좋은 시점입니다. 이제부터 베이킹소다가 신체의 5가지 주요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건강의 가장 중요한 근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우리 몸을 정원에 비유해 본다면 꽃이 피고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고르게 잘 공급되어야 하듯 인체에서도 혈액이 바로 그 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심장에서 시작된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손끝에서 발끝, 뇌에서 골반 아래의 중요한 부위까지 전신으로 순환합니다. 이 흐름이 막히거나 약해지면 자연히 몸 전체의 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추운 날씨가 아닌데도 손발이 유난히 차갑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손끝이 파랗게 변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또 예전과는 다른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죠.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실제로 미세혈관에서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8세 김상현 씨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지만 최근 들어 손끝이 자주 하얗게 변하고 찌릿한 저림까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예전 같은 친밀함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죠. 검사 결과 그는 스트레스나 기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레이노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손과 발, 그리고 민감한 부위의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해 순환이 떨어지는 증상입니다. 저는 그에게 약물보다는 간단한 습관 변화를 권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소량 섞어 일주일에 3번 마시고 매일 밤 손을 따뜻한 물에 10분 담그는 습관을 들이도록 안내했죠. 불과 2주 만에 그는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으로 병원에 다시 찾아왔고 손만 따뜻해진 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라는 말로 변화의 깊이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산화질소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열리면 산소와 영양분이 몸 곳곳에 더 잘 전달되고 손발은 따뜻해지며 정신도 맑아지고 심지어 민감한 반응들까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순환은 건강의 바탕입니다. 맑은 피부, 또렷한 기억력, 관계 속의 자신감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혈액이 잘 돌고 있어야 가능하죠. 베이킹소다처럼 안전하고 친숙한 방법이 그것을 돕는 데 효과가 있다면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혈액이 잘 돌기 시작하면 산소와 영양분이 심장은 물론 뇌, 근육까지 더 효율적으로 공급됩니다. 그래서 베이킹소다는 운동 후 유난히 피로감을 느끼는 중장년층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만 걸어도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지거나 허리를 숙였다가 한숨이 절로 나오는 날이 점점 잦아지셨다면 그건 단순히 기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운동 후 근육통이 심하거나 가볍게 움직였는데 다음날 온몸이 쑤시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 혈액순환과 회복 시스템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젖산과 회복의 연결고리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움직이기 위해서는 뇌 역시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는 금세 피로를 느끼고 사고력이나 집중력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겪는 브레인 포그, 일종의 정신적 안개 현상가 나타납니다. 거실에서 주방으로 가다가 뭘 하러 왔는지 잊거나 아는 사람의 이름이 도통 떠오르지 않는 일들. 처음엔 웃고 넘기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지는 순간이죠. 내가 정말 예전 같지 않구나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흐릿함이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몸속의 산성도가 높아지고 혈액순환이 둔화되면 뇌로 전달되는 산소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세포의 활력이 떨어지고 사고의 명료함이 흐려지는 것이죠. 이때 베이킹소다는 또 한 번 놀라운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흰 가루가 뇌 기능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아니지만 혈액 내 산도를 조절함으로써 뇌로 가는 산소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브레인 포그 현상도 서서히 옅어지며 사고가 더 또렷해지고 집중력 역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생각이 다시 맑아진 것 같다, 머리가 가벼워졌다고 표현합니다. 대전에 사는 60대 후반의 홍상우 씨 역시 그런 경험을 한 분 중 한 명입니다. 한때 산을 오르던 즐거움을 완전히 놓았던 그는 단지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뻣뻣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지내다 다시 삶의 활기를 찾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에게 아주 간단한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등산을 나서기 2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스푼을 넣어 마시고 하산 후에는 짧은 스트레칭과 심호흡을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며칠 후 그는 환한 얼굴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정상까지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더 오르고 싶을 만큼 가볍고 상쾌했어요. 이렇듯 회복은 단지 운동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을 돕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고 지나치는 몸의 신호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다시 젊은 날의 생동감을 되찾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까지 무거워졌다면 무언가 복잡하고 거창한 해결책을 찾기보다 먼저 자신에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내 몸의 흐름은 지금도 잘 순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베이킹소다라는 단순하고 친숙한 선택이 의외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변화가 두뇌뿐만 아니라 소화기관과 면역력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단순히 한 부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뇌와의 연결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긴밀합니다. 뇌가 맑고 선명하게 작동해야 신체 전반의 감각과 반응 역시 자연스럽고 강하게 이어집니다. 그 흐름이 끊기면 자신감 또한 자연스레 꺾이게 되죠. 움직이고 느끼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뇌에 지속적으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혈류가 느려지면 뇌는 마치 침전물이 낀 수도관처럼 무거워지고 둔해집니다. 생각은 느려지고 말의 속도는 줄며 감정은 쉽게 흔들립니다. 반응도 유연하지 못해 사소한 일에도 피곤함을 느끼고 좌절하기 쉬워지죠. 이런 뇌의 상태를 이해하기 쉽게 예로 들자면 아침에 두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깨끗한 고속도로를 달리며 부드럽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요철과 먼지가 가득한 비포장 도로를 지나며 끊임없이 차가 흔들리고 피로가 쌓입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이 원활히 순환되면 우리는 집중력과 사고력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또렷해지고 깔끔해집니다. 반면 산소가 부족하면 마치 안개 속을 걷는 듯 흐릿해지고 지치는 감각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때 베이킹소다는 혈류를 개선하고 혈액을 묽게 하여 혈관벽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면 더 많은 혈액이 뇌로 전달되고 그 결과로 머리가 맑아지며 집중도 더 쉬워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각이 더 빠르고 명확해졌다. 아침부터 머리가 개운하다는 반응을 보여주곤 합니다. 저는 예전에 역사교사였던 72세 이정수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은퇴 후 책을 읽어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고 말하면서도 요점을 자주 놓치는 자신에게 크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식단과 더불어 가벼운 베이킹소다 사용을 함께 실천한 뒤 그는 다시 책 속 내용을 생생히 기억해냈고 자신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단순한 기억력 회복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이 소중히 여겨온 지식과 정체성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요즘 들어 기억이 흐려지고 정신이 무거워졌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을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쉽게 넘기지 마세요. 어쩌면 그것은 뇌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산소와 순환이 부족하다는 말 없는 외침일 수 있죠. 그리고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작게나마 실천한다면 다시 또렷한 생각과 선명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뇌가 깨어나면 몸도 자연스레 반응합니다. 특히 남성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신감과 활력은 단지 기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말하는 걸 꺼려하지만 속으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반응이 더딜 뿐 아니라 때론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을 때 오는 당혹감과 무력감은 누구나 겪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마지막 수단처럼 의약품을 찾습니다.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약물은 빠르게 작용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몰아주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반짝임일 뿐입니다. 몸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활력은 몸 전체의 흐름이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뇌가 맑고 혈액이 원활히 돌고 산소가 전신으로 퍼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 시작이 어쩌면 우리가 간과해왔던 아주 작은 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흐름이 소화기관과 면역력, 그리고 일상의 활력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이킹소다를 약간 섞어 마시는 간단한 습관은 겉보기엔 작아 보여도 몸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그러나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혈액순환은 단지 팔다리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감정, 기억, 소화, 피부 건강까지 연결되는 핵심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골반 부위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은 원해도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장과 혈관, 산소 공급과 신경, 감정의 조율까지 모든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건강한 혈류는 억지로 조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적인 반응으로 이어지며 이는 진정한 연결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70세 서진호 씨와의 대화를 기억합니다. 그는 오랜 시간 교량을 설계해온 기술자였고 조용하고 깊은 내면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몸은 여전히 원하지만 무엇인가가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아내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고 고백했죠. 부부 사이에 여전히 사랑은 있었지만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니라는 자각이 그를 움츠러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이가 들며 자신감을 잃어가는 수많은 남성들의 조용한 외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침묵할 필요는 없다고. 혈류가 회복되면 몸도 마음도 다시 반응할 수 있으며 비록 30대의 열정과 같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깊고 진실한 친밀함을 나눌 수 있다고요. 베이킹소다와 같은 간단한 도구가 운동, 호흡, 생활 습관과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몸은 다시 자신의 리듬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 건강은 단지 신체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신과 타인과의 연결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느껴지는 자신감과 평온함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자연스럽게 깨어나면서 조용히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이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혈류가 좋아지고 몸의 내부 균형이 회복되면 피부와 소화기계통에서도 놀랄 만큼 부드럽고 조용한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위장 불편이 줄어들고 피부톤이 맑아지며 가려움이나 붉은기가 덜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소량의 베이킹 소다를 섞어 마시는 습관 하나가 피부를 덜 민감하게 만들고 위장을 더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피부와 위장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장이 편안할 때 피부는 맑고 촉촉해지며 반대로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장내 환경이 혼란스러워지면 피부에도 그 신호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목, 등, 얼굴 같은 민감한 부위에 여드름이나 붉은기, 가려움이 반복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소화 기능은 자연스럽게 약해지며 자극적인 음식이나 스트레스로 쉽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 한 끼의 식사만으로도 하루 종일 위장이 불편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부에 작은 염증이나 각질, 가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의학 및 현대의학 전문가들 또한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몸속 환경을 먼저 안정시키는 데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아주 단순한 재료, 베이킹소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에서 가능하다는 사실. 이것은 빠르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몸속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작은 변화가 어떻게 면역력과 활력 전반에 연결되어 있는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한 스푼 가득 하루 2번. 박준영 씨는 그렇게 자신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속이 시원한 느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배가 더부룩하고 무거워졌으며 식사 후에도 속이 더부룩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변화가 혹시 자신이 마시고 있는 그것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병원을 찾았던 것이죠.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것이라도 몸에 사용하는 모든 것은 양과 타이밍이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약이 아니라 일종의 자연 보조제로 적절한 양을 적절한 시점에 섭취할 때 비로소 그 부드럽고 조용한 힘이 발휘됩니다. 과하면 오히려 위장을 자극하고 오랜 기간 축적될 경우 체내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베이킹소다는 산도를 중화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위산이 과하게 억제될 경우 소화 기능이 오히려 떨어지고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위에 오래 머물며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박준영 씨도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매일 2번, 그것도 가득 찬 스푼을 사용한 그의 습관은 위의 자연스러운 산 환경을 무너뜨렸고 결국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몸은 항상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이 세 가지가 건강을 되찾는 데 있어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길입니다. 베이킹소다는 특정 상황에서 신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자연재료이지만 만약 사용 중 이상 반응이 느껴지거나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국 건강은 복잡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지혜롭게 다듬는 과정입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에 티스푼 반 정도의 소량을 섞어 일주일에 2-3번 정도, 이 정도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피부, 소화, 집중력에서 변화의 신호를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베이킹소다가 면역력과 염증 반응, 그리고 수면의 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되찾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운 곳에서 작고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대신 반 티스푼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다시 편안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박준영 씨의 이야기는
단지 베이킹소다라는 재료에 대한 경험담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대하고 접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배가 가볍고 배변이 좋아졌다는 이유로 아하, 드디어 비법을 찾았다며 기뻐했던 그는 며칠이 지나면서 몸에 이상 신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속이 거북하고 식후에도 더부룩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어떤 날은 한참 동안 배를 문지르고 나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식단이나 식사 시간 탓으로 돌렸지만 결국 원인은 예상 밖의 과한 베이킹소다 사용이었습니다. 사실 베이킹소다는 체내 산도를 조절하고 소화를 돕는데 분명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적절한 양과 적절한 타이밍이 지켜줄 때의 이야기입니다. 위장은 적당한 산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매일 과하게 알칼리성 물질을 투입하면 자연스러운 산분비가 억제되고 소화가 더뎌지며 결국 위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박준영 씨가 겪은 속쓰림, 트림, 불편감은 바로 그런 결과였던 것이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친구가 피곤하다고 해서 매일 고농축 인삼을 억지로 먹인다면 그 친구가 정말 좋아질까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지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무조건 많이는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몸의 상태를 이해하고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방법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하루 2번 1스푼이 아니라 아침 공복에만 반 티스푼,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제한하고 식후나 다른 알칼리성 식품과는 함께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단순한 조절 하나로 그는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훨씬 더 가벼운 발걸음과 또렷한 눈빛으로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몸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더부룩하지 않고 잠도 잘 자고 아침엔 머리까지 맑습니다. 그가 말한 이 짧은 변화는 단지 위장 상태의 개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몸 전체의 흐름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깊은 내면의 회복을 반영하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건 그가 병원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몸은 억지로 끌고 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해받고 제대로 도와주면 스스로 반응하는 존재라는 걸요. 이것이야말로 60대 이후의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약이나 정보, 인기 있는 건강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에 따라 조심스럽게 그리고 성실하게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때로는 1스푼 가득이 아니라 반 스푼의 배려가 삶 전체를 바꿔놓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조용한 변화가 어떻게 면역 시스템과 수면의 질에까지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흐름이 필요하시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하지 마셔야 할 점은 이 모든 방법들이 어디까지나 보조적이라는 것입니다. 베이킹소다는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스스로의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섬세하게 다룰 때 조용히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몸에 좋은 것이라면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이란 그런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자주 혹은 과하게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면 오히려 체내 나트륨 수치가 높아지고 이는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에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산을 과도하게 억제할 경우 소화가 오히려 더 느려지고 속이 더부룩해지며 식욕도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심장질환, 고혈압, 신장질환 등의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베이킹소다와의 조합이 예기치 못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베이킹소다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을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우리 몸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올바르게 필요할 뿐입니다. 몸은 억지로 밀어붙일 대상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면 몸은 그에 대한 대답을 언제나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기본적이고 안전한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을 따뜻한 물 한 컵에 녹여 아침 공복에 천천히 마시는 것. 이 시간대는 위장이 가장 편안하고 흡수가 잘 되는 시기로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매일은 피하고 일주일에 3, 4회, 하루 이틀은 반드시 쉬어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또한 내부 섭취 외에도 가볍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 피로가 작거나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에겐 잠자기 전 베이킹소다 티스푼 이유희를 푼 따뜻한 물에 15분간 조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피부를 통한 자연스러운 해독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칙칙하게 느껴진다면 베이킹소다 마스크팩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베이킹소다 약간을 물이나 무가당 우유에 섞어 부드러운 반죽을 만든 후 얼굴에 얇게 펴 바르고 2, 3분 후에 따뜻한 물로 씻어냅니다. 주일이면 충분하며 민감한 피부일 경우 사용 전 팔 안쪽에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조금씩 천천히 섬세하게입니다. 건강은 성급함에서 멀어질 때 가장 안정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몸은 늘 그렇게 조용히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베이킹소다와 수면 그리고 면역력 사이의 흥미로운 연결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드럽지만 깊은 변화, 이제 그 마지막 조각을 함께 맞춰보시죠.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7일 회복 루틴은 복잡한 다이어트나 고가의 보조제를 대신해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작고 확실한 변화들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다시 회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이킹소다는 부드럽고 천연에 가까운 재료이지만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점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이뇨제 또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베이킹소다는 체내 나트륨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베이킹소다는 적절히 사용하면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샘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기분 좋은 변화가 생깁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 잘못된 양이라면 그 샘물조차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섬세한 조절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할 7일 회복 프로그램은 단순하지만 체계적입니다. 1일차, 3일차, 5일차. 아침 베이킹소다 워터, 아침 공복, 식사 20분 30분 전, 따뜻한 물 1컵,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2일차, 4일차, 6일차, 조격 앤 호흡, 명상. 저녁 시간 따뜻한 물 대야에 베이킹소다 1스푼 15분간 발을 담그며 조용한 호흡, 발을 담근 후 10분간 눈을 감고 숨에 집중 피로가 풀리고 불안과 긴장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7일차, 전신 회복의 날. 무리한 운동 없이 가벼운 산책 20-30분, 목, 어깨, 뒷목 마사지로 근육 이완. 가족과 함께 한다면 더 따뜻한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이 루틴의 목적은 단순한 건강법을 넘어서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알칼리성 물 마시기, 조격,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이 모든 작은 실천들이 내부 정화, 혈류 개선, 스트레스 해소와 같은 방향으로 서로 연결되어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순환이야말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놓치고 살아온 자연적인 건강 회복의 리듬입니다. 실천을 돕는 팁, 냉장고나 책상 옆에 7일 루틴 스티커를 붙여두세요. 매일 아침 보며 오늘 해야 할 일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 많은 돈도 어려운 기술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지 베이킹소다 한 티스푼, 자신을 위한 약간의 시간, 그리고 나는 더 건강해질 자격이 있다는 작은 믿음이면 됩니다. 그 믿음이 쌓이면 어느새 몸은 더 가볍고 정신은 맑아지고 삶의 리듬은 다시 따뜻하게 고동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작고 깊은 루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길 바랍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하려는 결심만 있어도 조용히 반응하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요란한 광고나 값비싼 장비, 복잡한 약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정직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베이킹소다를 일주일간 경험해 본 뒤에도 여러분이 여전히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건강 제품과 방법들 접해왔고 때론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경험들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의 환자 중 한 분은 50대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천연 활력 보조제를 구입하며 한 달간 30만 원 넘는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그에 반응하지 않았고 결과는 실망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알칼리 이온수가 산도를 조절해준다는 말을 듣고 한 대의 중고 오토바이 가격에 가까운 고가의 생성기를 구입했지만 그 투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았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보다 지갑이 먼저 지친 느낌이었어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방 한쪽에 조용히 놓여있던 베이킹소다는 단 몇천 원으로도 몇 주, 몇 달을 사용할 수 있고 혈액순환, 위산균형, 피부 개선 등 다양한 면에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의약품이 아니며 기적적인 반응을 즉각적으로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재료가 가진 진짜 힘은 바로 그 지속성, 안정성, 그리고 접근성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베이킹소다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건강은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할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여정이라는 것. 물론 모든 사람에게 베이킹소다가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특정 영양제나 기능성 식품이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알칼리수나 고가의 장비가 실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다 경제적이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몸의 감각을 깨우고 스스로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을 찾고 계시다면 베이킹소다는 매우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건강을 위한 가장 진실한 길은 복잡하거나 과장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조용히 스며드는 작고도 따뜻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베이킹소다처럼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존재는 결국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 올바른 사용법, 실수 없이 접근하는 방법, 몸의 반응을 이해하는 태도, 그리고 하루하루를 더 나답게 살아가는 방식, 이 모든 것은 결국 건강이란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진실로 모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전처럼 건강해지는 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적은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기적은 우리가 자신의 몸을 이해하려는 그 순간, 조용히 시작되는 변화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 변화는 여러분의 하루아침 공복한 컵의 따뜻한 물 속에서 조용히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단지 우리가 그 기회를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활력의 저하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뿐이며 그 신호에 제대로 귀 기울이고 반응한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아무도 우리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어떤 명의도 어떤 약도 우리 자신만큼 우리 몸을 잘 아는 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남은 삶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매 순간 몸의 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저녁에 발 담그기, 한 주의 가벼운 스트레칭, 혹은 잠들기 전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고 돌보려는 작고 강한 의지입니다. 건강관리란 절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 친구가 되어 매일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동행하는 평화로운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의무가 아닌 선택일 때 오히려 더 가볍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50세 이상이라면 혹은 그 나이에 다가가고 있다면 절대로 나는 이제 끝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5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문 앞입니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실천으로 나아간다면 인생의 다음 챕터는 더욱 깊이 있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물 한 잔에서, 오늘도 밤의 짧은 휴식에서,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하는 그 순간에서 몸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충분히 살아있고 더 건강하고 더 즐겁게 살아가고 싶다고요? 건강은 수십만 원짜리 약이나 기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오직 단 하나,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닿았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여정을 걷고 계신지, 혹은 그냥 짧은 인사 한 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아직 나눌 이야기가 많고 건강한 삶의 길 위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엔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특별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50대 이후의 건강관리가 부담이 아닌 부드럽고 아름답고 사랑으로 가득한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